이게 설마 김영희라고? 혹시 그 영희가? 72세 박인수 어르신이 신문 부고란에서 발견한 이름. 50년 전 사라진 첫사랑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성함이 박인수 씨 맞나요? 네. 어떻게 제 이름을? 영희 씨가 이것을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이게 정말 영희가? 안녕하세요. 시니어의 감동 실화를 전해드리는 불꽃 사연입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아픔, 50년 만에 알게 된 진실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가을, 어느 화창한 아침이었습니다. 72세 박인수 어르신은 평소처럼 신문을 펼쳐들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10년 평범하지만 평온한 일상이었죠. 오늘도 별일 없는 하루겠지. 그런데 부고란을 훑어보던 인수 어르신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이게 설마.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희라고? 김영희. 50년 전 인수 어르신의 첫사랑이자 평생을 그리워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부고를 자세히 읽어보니 영희의 나이와 맞아떨어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문 장소가 바로 같은 구, 아니 같은 동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1951년생 72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라고? 혹시 아니야, 김영희가 얼마나 흔한 이름인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인수 어르신은 다시 부고란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1951년생. 나와 동갑이네. 평생 독신. 설마. 나이도 똑같고 독신이라는 점까지.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만약에. 인수 어르신은 하루 종일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녁 무렵 마음을 정하고 일어섰습니다. 가봐야겠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라도. 혹시나 해서. 그날 오후 인수 어르신은 떨리는 마음으로 장례식장을 찾아갔습니다. 50년 만에. 정말 50년 만에. 인수 어르신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영희가 자신과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었다는 건가? 혹시나 해서 왔는데 정말 그 영희일까? 장례식장에 들어선 인수 어르신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조문객은 몇 명 되지 않았고 꽃다발도 서너 개밖에 놓여있지 않은 쓸쓸한 분위기였습니다. 조문 오신 분이세요? 고인과는 어떤 관계시죠? 혹시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옛날에 알던 분인지. 인수 어르신은 조심스럽게 영정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본 순간. 아니, 정말 영희잖아.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미소는 분명히 기억 속의 영희였습니다. 곱게 늙은 여전히 아름다운 얼굴. 하지만 어딘지 쓸쓸하고 외로운 표정이 담겨 있었죠. 영희야, 정말 너구나. 이렇게 가까이 살고 있었는데. 그때 옆에서 한 할머니가 조용히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고인을 잘 아시는 분이세요? 예. 아주 오래전에 알던 사이입니다. 그러시군요. 영희 씨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평생 혼자 사시면서도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도우셨거든요. 혼자 사셨다고요? 네, 평생 독신으로 지내셨어요. 가끔 옛날에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인수 어르신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영희도 자신처럼
평생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살았던 것일까요? 잠시 5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73년 인수 씨는 22세의 가난한 공장 직공이었습니다. 밤에는 야학에 다니며 늦깎이 공부를 하고 있었죠. 오늘도 피곤하네. 그래도 공부는 해야지. 그런 인수 앞에 천사 같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야하게 같은 반 김영희 양이었죠. 인수 씨, 오늘 수업 내용 정리해 왔어요. 같이 보실래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영희 씨. 영희는 중산층 집안의 외동딸이었지만 전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인수를 존경했죠. 인수 씨는 정말 대단해요. 낮에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 공부하다니. 아니에요. 영애 씨처럼 똑똑하지도 못하면서 공부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인수 씨는 마음이 정말 따뜻하거든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야학이 끝나면 함께 집까지 가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영희 씨는 꿈이 뭐예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정말 보람찰 것 같거든요. 멋진 꿈이네요. 분명 훌륭한 선생님이 되실 거예요. 인수 씨는요? 저는 그냥 성실하게 살고 싶어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어느새 사랑으로 발전해 있었죠. 영애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저 영애 씨를 좋아합니다. 아니, 사랑합니다. 저도 인수 씨를 사랑해요. 두 사람은 서로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가난하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 하지만 이 행복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다시 현재의 장례식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인수 어르신은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50년 전 그 달콤했던 시절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우리 정말 행복했었지. 그런데 왜 그렇게 갑자기 헤어져야 했을까? 바로 그때, 아까 그 할머니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성함이 박인수 씨 맞나요? 네. 어떻게 제 이름을? 영애 씨가 항상 박인수라는 이름을 말씀하셨거든요. 인수 어르신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영애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부탁이라면? 만약 박인수라는 분이 조문을 오신다면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말입니다. 인수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박인수 씨에게라고 영희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영희가 쓴 글씨네요. 영희 씨가 평생 간직하고 계신 거였어요. 언젠가 인수 씨를 만나면 꼭 전해달라고 하시면서 인수 어르신은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50년 만에 받는 영희의 마지막 편지. 과연 그 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과연 영희가 남긴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그리고 50년 전 두 사람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집으로 돌아온 인수 어르신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50년을 기다린 편지. 하지만 막상 열어보려니 무서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영희야, 너는 평생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을까? 드디어 인수 어르신은 결심을 하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와 함께 낡은 일기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일기장? 이게 뭐지? 먼저 편지부터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영희의 마지막 편지,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인수 씨, 안녕하세요.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제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죠. 50년.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그동안 인수 씨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결혼하셔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사셨겠죠? 사실 저는 인수 씨가 같은 동네에 살고 계신다는 걸 3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몇 번 마주쳤거든요. 하지만 먼저 말을 걸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뭐라고? 영희가 나를 알아봤다고? 인수 씨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저를 원망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저도 모르게 몸을 피했어요.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50년 전 그날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일기장을 읽어보세요. 인수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73년 3월부터 시작된 영희의 일기.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인수 어르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희 일기 1973년 3월 15일. 오늘 야학에서 박인수라는 분을 만났다. 정말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인 것 같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한다니. 존경스럽다. 영희 일기 1973년 5월 20일. 인수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집에서는 항상 좋은 집안 딸답게 행동하라는 말만 듣는데 인수 씨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해 준다. 일기를 읽어가며 인수 어르신은 50년 전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영희도 자신과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영희 일기 1973년 8월 3일. 드디어 인수 씨가 사랑한다고 고백했다. 나도 같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정말 행복하다. 이런 기분이 사랑인가 보다. 영희야, 너도 그때 정말 행복했구나. 하지만 일기는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영희 일기 1973년 10월 10일. 어머니가 인수 씨와의 만남을 반대하신다. 천한 놈의 자식이라고 하시며 화를 내신다. 하지만 나는 인수 씨가 좋다. 마음씨가 그렇게 따뜻한 사람을 어떻게 천하다고 할 수 있을까? 영희 일기 1973년 11월 20일. 오늘 어머니가 큰일을 저지르셨다. 인수 씨 공장에 전화해서 도둑놈을 왜 고용하냐고 거짓 신고를 하신 것이다. 인수 씨가 회사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다. 뭐라고? 조부자 씨가 그런 짓을? 조부자는 영희의 어머니였습니다. 당시에는 시어머니를 그렇게 불렀죠. 일기는 계속 충격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영희 일기 1974년 1월 15일. 어머니의 방해가 점점 심해진다. 인수 씨를 만나러 나가면 뒤따라와서 망신을 준다. 우리 딸을 농락하는 거냐며 소리를 지른다. 인수 씨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영희 일기 1974년 2월 28일.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어머니가 완전히 돌변하셨다. 죽어도 그 농가는 결혼 못 시킨다며 집에 가둬버리셨다. 인수 씨를 며칠째 만나지 못했다. 이때부터 영희의 일기에는 절망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영희 일기 1974년 3월 10일. 어머니가 인수 씨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그 후로 인수 씨가 나를 피한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인수 어르신은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조부자가 자신을 불러서 했던 말들을. 인수야, 앉아라. 네, 어머님. 우리 영희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건 안다. 하지만 너도 현실을 봐야 하지 않겠니? 무슨 말씀이신지. 자네의 그 진심이라는 게 우리 영희한테 어떤 족쇄가 될지 정녕 모른단 말인가? 대학 물까지 먹은 내 귀한 딸이 기름때 묻은 작업복이나 빨면서 살기를 바라는가?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십니다.
심해? 이게 현실이야. 하지만 난 자네의 그 배짱 하나는 마음에 들어.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주려는 걸세. 기회라니요? 네 눈 딱 감고 딱 3년만 기다려주게. 내가 지금 추진하는 공장 증설만 끝나면 자네 그 공장의 관리직으로 앉혀주겠네. 월급쟁이 직공이 아니라 어엿한 간부로 만들어주겠단 말이야. 조부자는 뱀처럼 교활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구체적인 제안을 던져 인수의 희망을 자극한 것입니다. 남자가 되어서 사랑하는 여자 하나 제대로 책임지지도 못하고 쩔쩔매는 게 좋나, 아니면 몇 년 참고 기다렸다가 어깨 쫙 펴고 내 딸을 데리러 오는 게 좋겠나? 인수는 결국 조부자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영희를 잠시 떠나보내는 아픔보다 훗날 떳떳한 남자가 되어 그녀를 맞이하는 영광을 택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 3년 뒤에 영애 씨를 데리러 오겠습니다. 고맙다, 인수야. 하지만 영희에게는 말하지 마라. 그 아이가 상처받을 테니까. 인수는 영희에게 직접 이별을 고하기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남기고 고향으로 떠나기로 했죠. 영희야, 나를 기다리지 마. 너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아. 하지만 이 편지가 영희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지 인수는 몰랐습니다. 인수 어르신은 일기장을 읽으며 그때의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일기는 그 후에 영희의 마음을 생생하게 담고 있었습니다. 영희 일기 1974년 3월 12일 인수 씨가 편지를 남기고 사라졌다. 나를 기다리지 말라는 차가운 내용이었다. 왜 갑자기 이럴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결혼 이야기를 했었는데. 영희 일기 1974년 3월 20일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인수 씨가 돈을 받고 나를 버렸다고 한다. 믿을 수 없다.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지만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을까? 돈을 받았다고? 나는 그런 돈 받은 적 없는데. 일기를 더 읽어보니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영희 일기 1974년 4월 5일 어머니가 증거라며 큰 봉투를 보여주셨다. 인수 씨가 받아간 돈이라고. 정말 믿을 수 없지만 어머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을까? 영희 일기 1974년 4월 10일 인수 씨를 찾아가 직접 물어보고 싶지만 어머니가 절대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런 놈 다시 만나면 집에서 쫓아낸다고 하신다. 영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정말 돈 때문에 자신을 버렸을까요? 영희 일기 1974년 5월 1일 오늘 어머니와 크게 싸웠다. 인수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화를 내시며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른다. 남자들은 다 그런 거다라고. 영희 일기 1974년 6월 15일 몇 달을 울고 또 울었다. 어머니가 소개해 주신 김 씨와 만나라고 하시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아직도 인수 씨만 생각난다. 그런데 일기장 중간쯤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영희 일기 1995년 8월 20일 오늘 어머니가 갑자기 울면서 고백하셨다. 인수 씨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고. 뭐라고? 20년이 지나서야 조부자가 진실을 털어놓았던 것입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인수 씨가 돈을 단호히 거절했다고 한다. 하지만 어머니가 억지로 그 돈을 인수 씨 짐에 숨겨놓고 나에게는 돈을 받고 갔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럴 수가. 그럼 내 짐에 들어있던 그 돈이. 인수 어르신은 5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짐을 풀다가 낯선 돈 봉투를 발견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누가 넣었는지 몰라서 그냥 경찰서에 신고했었는데 영희 일기 1995년 8월 21일 25년 동안 인수 씨를 원망하며 살았다. 하지만 모든 게 어머니의 거짓말이었다니. 인수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조부자의 악의적인 거짓말로 50년을 헤어져 살아야 했던 두 사람.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3부에서는 조부자가 저지른 더욱 충격적인 진실들이 밝혀집니다. 인수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5년 조부자가 진실을 고백한 후에 영희의 심경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영희 일기 1995년 8월 25일 어머니가 모든 걸 털어놓으셨다. 인수 씨에게 한 거짓말뿐만 아니라 다른 악행들도. 정말 충격적이다. 다른 악행이라고? 영희의 일기는 조부자가 저지른 끔찍한 일들을 하나씩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인수 씨 공장에 거짓 신고를 한 것도 모자라 동네에 인수 씨가 도둑이라는 소문을 퍼뜨렸다고 한다. 그래서 인수 씨가 더 이상 서울에서 살기 어렵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내가 고향으로 쫓겨난 거구나. 당시 인수는 왜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한 시선으로 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죠. 영희 일기 1995년 8월 26일 더 충격적인 것은 어머니가 인수 씨를 감옥에 보내려고 했다는 사실이다. 도둑으로 몰아서 고발하려고 했다는데 다행히 인수 씨가 먼저 떠나서 실행하지 못했다고 한다. 감옥에까지. 조부자의 악의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한 청년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려 했던 것입니다. 영희 일기 1995년 8월 30일 어머니가 왜 이제서야 진실을 말씀하시는지 물어봤다. 어머니가 우시면서 말씀하시길 요즘 자꾸 악몽을 꾼다. 인수라는 청년이 꿈에 나와서 원망하는 눈으로 본다고 하신다. 조부자도 나이가 들면서 자신이 저지른 일들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영희 일기 1995년 9월 5일 어머니에게 인수 씨를 찾아서 사과하자고 했지만 어머니는 너무 창피하고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하신다. 그럼 내가 찾아야겠다. 영희 일기 1995년 9월 20일 사설탐정을 고용해서 인수 씨를 찾고 있다. 25년이나 지났는데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영희는 인수를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죠. 영희 일기 1996년 3월 10일 1년 넘게 찾고 있지만 소식이 없다. 인수 씨가 결혼해서 성을 바꿨거나 아니면 해외로 나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영희 일기 1998년 12월 31일 새해가 오면 또다시 찾아보자. 인수 씨를 만나서 진심으로 사과하기 전까지는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다. 영희는 몇 년을 더 찾았지만 인수의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조부자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영희 일기 2000년 7월 15일 어머니가 이상해지셨다. 자꾸 인수를 찾아달라고 중얼거리시고 밤에는 악몽을 꾸며 잠을 못 주무신다. 영희 일기 2000년 8월 20일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스트레스성 신경쇠약이라고 진단했다. 죄책감 때문인 것 같다. 조부자는 점점 정신적으로 불안해져 갔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악행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죠. 영희 일기 2005년 4월 3일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신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인수 씨 이야기만은 선명하게 기억하신다. 내가 인수에게 못할 짓을 했다며 계속 후회하신다. 영희 일기 2010년 6월 10일 어머니의 치매가 심해지셨다.
하지만 여전히 인수를 찾아서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말씀만 반복하신다. 조부자는 치매에 걸려서도 인수에 대한 죄책감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희 일기 2018년 11월 30일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말씀을 하셨다. 영희야, 인수한테 용서를 빌어달라. 내가 너무 못된 짓을 했다고. 결국 후회하고 돌아가셨구나. 조부자는 자신이 저지른 악행으로 인해 평생을 고통받으며 살았습니다. 죄책감이 병이 되어 치매까지 생겼고 결국 참회하며 세상을 떠났죠. 영희 일기 2018년 12월 1일 어머니 장례를 치르며 생각해보니 어머니도 불행한 분이셨던 것 같다. 딸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서 이런 일을 저지르셨던 거겠지. 영희 일기 2018년 12월 15일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 방을 정리하다가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다. 어머니가 평생 인수 씨의 소식을 찾고 계셨던 것이다. 조부자의 방에서는 탐정사 영수증들과 인수를 찾으려 했던 흔적들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도 나와 똑같이 인수 씨를 찾으려고 노력하셨구나. 하지만 부끄럽고 미안해서 나에게는 말씀하지 못하셨던 것 같다. 영희 일기 2019년 1월 1일 새해가 되었다. 어머니의 유언대로 인수 씨를 꼭 찾아서 진실을 말씀드리고 사과해야겠다. 영희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더욱 적극적으로 인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영희 일기 2020년 8월 15일 코로나 때문에 탐정 일도 어렵다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인수 씨를 꼭 찾을 것이다. 영희 일기 2021년 3월 20일 탐정이 드디어 인수 씨를 찾았다. 놀랍게도 같은 구에 살고 계신다고 한다. 하지만 직접 찾아가기에는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할까? 2년 전에 나를 찾았다고? 영희는 2년 전부터 인수의 주소를 알고 있었지만 직접 찾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희 일기 2021년 5월 10일 오늘 우연히 같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인수 씨를 닮은 할아버지를 봤다. 설마 하는 마음에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해 보니 정말 박인수 씨였다. 50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 영희 일기 2021년 5월 11일 며칠 고민했지만 차마 말을 걸 용기가 나지 않는다. 먼저 상처를 준 것이 나인데 인수 씨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영희 일기 2021년 8월 20일 몇 번 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지만 인수 씨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시는 것 같다. 당연하겠지. 50년이나 지났는데 나만 혼자서 가슴 졸이고 있었구나. 그래도 차마 저 영희예요라고 말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50년 전 상처를 준 것이 나니까. 영희는 인수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과거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영희 일기 2023년 1월 1일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있다. 올해는 꼭 용기를 내서 인수 씨에게 진실을 말씀드려야겠다. 영희 일기 2023년 9월 15일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췌장암 말기라고 한다. 앞으로 내가 살 수 있는 시간이 6개월밖에 없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6개월.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 영희 일기 2023년 10월 20일 마지막 일기. 내가 죽으면 이 일기장을 인수 씨에게 전해달라고 이웃 할머니에게 부탁했다. 인수 씨, 50년을 기다리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와 제가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인수 어르신은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영희야, 너도 나만큼 힘들었구나. 조부자 씨도 결국 자신이 저지른 일로 평생 고생하셨구나. 악행은 결국 본인에게 돌아오는 법입니다.
조부자는 딸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저지른 일들 때문에 평생을 괴로워하며 살았고 결국 치매라는 병으로 고통받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수 어르신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영희야, 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마. 3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조부자의 악행과 그에 따른 대가를 확인한 인수 어르신. 이제 그는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밤새 영희의 일기를 읽은 인수 어르신은 새벽녘에야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무언가를 결심한 표정이었죠. 영희야, 너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주마. 인수 어르신은 책상 앞에 앉아서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만에 밝혀진 진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겠어. 인수 어르신이 쓰고 있던 것은 바로 회고록의 첫 페이지였습니다. 제목 50년 만의 사랑 이야기, 돈이 이기지 못한 진짜 사랑. 인수 어르신은 며칠에 걸쳐 자신과 영희의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조부자의 악행, 50년간의 오해, 그리고 뒤늦게 밝혀진 진실까지. 어르신,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이런 실화라니. 꼭 출간하고 싶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제가 글을 잘 쓰는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오히려 진솔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서 더 감동적입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 같아요. 인수 어르신의 회고록 50년 만의 사랑 이야기는 6개월 후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 정말 인기예요. 벌써 3쇄를 찍었답니다. 실화라면서요? 정말 이런 일이 있었나요? 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읽어보시면 눈물 없이는 못 보실 거예요. 책은 출간되자마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시니어 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죠. 우리 세대 이야기 같아서 너무 공감돼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데 이런 진짜 사랑 이야기를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인수 어르신은 여러 방송에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50년 만에 진실을 알게 되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화가 났죠. 조부자 어머니한테. 하지만 영희의 일기를 읽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조부자 어머니도 결국 자신이 저지른 일로 평생 고생하셨더라고요. 죄책감 때문에 치매까지 걸리시고. 그게 바로 인과응보 아닌가 싶어요. 책 인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모두 기부할 겁니다. 영희가 원했던 일을 하려고요. 인수 어르신은 책 인쇄로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어르신이 만드신 영희 장학재단이 벌써 200명의 학생들을 도왔습니다. 영희가 원했던 초등학교 선생님의 꿈을 대신 이루어주는 거예요. 특히 가난한 집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돕는다는 취지가 감동적이에요. 돈이 없다고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되니까요. 조부자 어머니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줄어들었으면 해요. 장학재단의 소식은 또다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후원에 나섰죠.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저도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어서 후원하게 됐어요. 우리 시대에는 이런 신분차별이 정말 심했거든요.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져야죠. 1년 후 인수 어르신의 이야기는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시청률 30%를 넘기는 대박 드라마가 되었죠. 어르신, 드라마 보시니 어떠세요? 신기하네요. 내 이야기가 이렇게 될 줄은. 시청자들 반응이 정말 좋아요. 특히 조부자 역할을 맡은 배우가 이런 악역은 처음이라 부담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조부자 어머니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 거죠. 드라마가 방영되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최근 방영 중인 드라마 50년 만의 사랑이 신분차별과 경제적 격차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런 차별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2년이 흘렀습니다. 인수 어르신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소박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우리가 이겼다. 정말로 이겼어. 인수 어르신은 매주 영희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근황을 이야기해주곤 했죠. 네가 꿈꿨던 초등학교 선생님 일을 대신 하고 있어. 지금까지 500명의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았단다. 그리고 말이야. 우리 이야기를 읽고 용기를 얻었다는 편지들이 정말 많이 와. 헤어졌던 연인들이 다시 만나게 됐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정말로 인수 어르신에게는 감동적인 편지들이 많이 왔습니다. 저도 30년 전 헤어진 첫사랑이 있어요. 어르신 책을 읽고 용기를 내서 연락했더니 상대방도 저를 그리워하고 있었답니다. 우리 부모님이 경제적 이유로 반대했던 연애였는데 어르신 이야기를 듣고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제 아이가 가난한 집 친구와 사귀는 걸 반대했는데 이 책을 읽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봐라, 영희야. 우리 이야기가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어. 이게 바로 진짜 복수 아닐까?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르신, 기쁜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가요? 첫 번째 장학생이었던 김철수 군이 드디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할아버지, 저 김철수입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고 드디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영희 할머니의 꿈을 제가 대신 이루는 것 같아서 정말 기뻐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영희야, 네 꿈이 이루어졌어.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인수 어르신은 영희의 묘소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고마웠어. 50년을 기다려줘서, 그리고 이런 좋은 이야기를 남겨줘서. 조부자 어머니도 이제 편히 쉬고 계실 거야. 우리가 원망하지 않는다고 전해줘. 우리의 사랑은 돈을 이겼어. 신분을 이겼어. 그리고 시간까지 이겼단다. 인수 어르신은 영희가 좋아했던 코스모스 꽃을 묘비에 놓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75세가 된 지금 인수 어르신은 여전히 활발하게 강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학교와 기관에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랑은 돈이 아닙니다. 신분도 아니고요. 진심으로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악한 일은 언젠가 반드시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하지만 선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일은 더 큰 선으로 돌아온답니다. 50년 만의 사랑 이야기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희 장학재단은 계속해서 가난한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고 있죠. 돈과 신분으로 사람을 차별하던 시대는 변해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크고 작은 편견들이 남아 있습니다. 인수 어르신의 이야기가 그런 편견들을 조금씩 없애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진짜 사랑은 결국 승리합니다. 시간이 걸려도 어려움이 있어도 진심은 언젠가 전해지는 법이니까요. 영희야, 많이 보고 싶다. 사랑한다, 영희야. 50년 만의 복수, 할머니가 밝힌 진실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